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8년 월드컵의 실패를 딛고 부활을 다짐하고 있는 독일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A매치 출장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골키퍼에는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독일의 골키퍼 계보는 어느 나라보다 탄탄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슈테겐이 2012년부터 주전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A매치 100경기를 앞두고 있는 노이어의 벽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슈테겐이 8년 동안 A매치 24경기밖에 못 뛰었을 정도, 노이어는 자타가 공인하는 21세기 최고의 골키퍼라는 타이틀이 부족함이 없는 선수이며 유로대회 우승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회 우승컵을 다 들어본 최고의 선수. 34살인 노이어는 이제 독일 골문을 맡은 지 12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카타르 월드컵까지 독일 대표팀에서 그의 자리는 굳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7년 당한 부상으로 1년 가까이 재활에 매진해야 했던 걸 감안하면 부상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으로는 마티아스 긴터입니다. 마티아스 긴터라는 존재는 레브 감독에게 전술의 다양함을 펼칠 수 있게 만든 선수입니다. 긴터로 인해서 2019년과 2020년 독일은 3백과 4백을 번갈아 가면서 9번씩 각각 줄 수 있었고, 긴터는 3백일 시엔 센터백을, 4백 시엔 오른쪽 풀백을 맡아왔습니다. 독일 축구의 전설이자 멀티플레이어의 대명사인 마테우스는 긴터를 가리켜서 독일의 라모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와 도르트문트를 거쳐서 2017-2018 시즌부터 주전 수비수로 활약 중인 그는 191cm라는 큰 키 때문에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모두 뛸 수 있고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소속팀 메넨글라드바흐가 2020-21 시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적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쟁자로 라이프치히의 클로스터만이 있는데 그 역시 189cm의 큰 키에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은 긴터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긴터가 센터백으로 갈 시에 클로스터만이 윙백으로 나서는 경기가 최근 2년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는 로빈 고젠스입니다. 먼저 로빈 고젠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눈에 띕니다. 세리에 A 아틀란타 소속으로 2019-20 시즌 리그 9골과 8도움, 2020-21 시즌 중반이 지난 시점에 5골과 4도움, 그야말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토벤의 필립 막스는 최근 레브 감독의 부름을 받고 2020년 하반기부터 그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우구스부르크 시절 때부터 매우 공격적인 풀백으로 곽강을 받던 이었습니다. 아직 A매치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최근 독일이 매 경기 실점하던 상황에서 7경기 만에 무실점을 막스가 이루어냈고, 고젠스를 위협할 만한 크로스 성공률은 차후 독일 대표팀 왼쪽 풀백 주전 경쟁 자리가 뜨거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할슈텐베르크도 있지만 최근 근육 부상이 2번이나 발생하면서 대표팀에서 멀어졌고, 앞서 얘기한 두 공격적인 풀백을 선호하는 레브 감독으로 인해서 수비에 안정적인 면을 취할 시에 할슈텐 카드를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으로는 안토니오 르디거입니다. 2019년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르디거가 2020년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와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선발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연이은 실점과 불안한 수비의 원흉으로 불린 것도 사실이죠. 그만큼 그동안 홈멜스 보아탱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속팀 첼시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폼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하게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고 현재 베스트 11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의 로빈 코우, 레버쿠젠의 조나단 타, 마티아스 긴터 등 여러 센터백들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는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두 번째 센터백으로는 니클라스 쥘레입니다. 레브 감독은 수비의 홈멜스와 제롬 보아탱을 구상해서 제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 십자인대 인대 파열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재활에 매진한 쥘레는 11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승선을 했고 곧장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1995년생으로 195cm에 이르는 장신의 엄청나게 빠른 발로 2020년 미넨의 챔스 우승을 도왔고 2021년 미넨에서 유일한 센터백 붙박이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중. 그러나 미넨 구단 측은 쥘레의 성장이 이젠 멈추었다고 보고 있고 향후 미래를 맡길 만한 센터백인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첼시의 영입 후보에도 올라와 있는 질레에게 여러모로 2021년 유로 대회는 각별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미드필더는 토니 크로스입니다. 독일 대표팀에서 밀러, 외질이 제외되면서 토니 크로스가 가장 베테랑 선수가 되었고 실제 독일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31살이 넘어가면서 크로스도 어찌 보면 독일 세대교체에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나가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리안 브란트와 아네 마이어는 스타일이 다르고 카이 하베르츠와 고레츠카는 포지션 자체가 차이가 큰 편. 그나마 노이하우스가 토니 크로스에 가깝다고 하지만 완벽한 육각형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토니 크로스는 2015년 레알 입단 이후 모드리치, 카세미르와 함께 세계 최고의 중원을 구축해 챔스 3연패를 이뤄냈지만 2018년 한국에게 뼈아프게 패하며 월드컵에서 조별 탈락한 충격도 경험해봤습니다. 이제 독일 대표팀의 부활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억제기라는 비판을 또 한 번 감당해야 할지 크로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조슈아 키미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대표팀에서 미드필더로 투입되기 시작한 키미는 토니 크로스와 함께 중원 듀오로 출정을 했고 때론 균도안과 경쟁 혹은 동반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전술 이해도와 팀의 융합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은 토니 크로스가 보여주지 못한 면들을 채워주었던 게 바로 키미였죠. 라이트백으로 뛰었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 대표팀에서 공격 포인트 1위를 찍기도 했던 키미는 공격과 수비 양 측면에 모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선수이고 독일 국대에선 필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균도안과 공격적인 드락슬러도 있지만 현 독일 대표팀의 밸런스를 생각을 한다면 키미의 존재는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중론. 균도안이 2020-21 시즌 축구 도사로 변신해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 허리진 구성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듯합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고레츠카입니다. 2014년 첫 국대 발탁이 되었던 고레츠카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대표팀에서 준용되기 시작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공미 또는 윙어까지 두루 소화 가능하지만 그는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되었을 때 위력을 발휘했고 최근 2년간 그는 공미로 활약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르코 루이스와 드락슬러라는 경쟁자들이 있지만 모두 부상에 신음했고 더 많은 기회를 고레츠카가 받게 됩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 여부도 중요하지만 고레츠카가 좀 더 국대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레브가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피지컬적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포지션 자체를 팀 동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주면서 팀 플레이어에 한층 더 성장했다는 평입니다. 왼쪽 윙어에는 세르주 그나브리입니다. 2선 공격과 때론 최전방 공격까지 어느 자리를 갖다 놔도 만능인 그나브리는 2021년 들어서면서 폼이 하락한 2선 공격수들 중에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물론 같은 소속팀에서의 무시알라나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츠 등 17살 유망주들의 득세가 강하긴 해도 아직은 그나브리가 대표팀에선 최고의 공격 옵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019-20 시즌 자신의 해로 만들었던 때와 다르게 현재는 조금 폼이 더디긴 하지만 다시 한번 폼이 올라온다면 그나브리만큼 국대에서 매서운 돌파와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최근 1년간 경기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선 선수들의 부진이 맞물린 것도 큰 만큼 그나브리를 필두로 한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르로이 사네입니다.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 가능한 사네는 부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대표팀에 있지 못했습니다. 첼시로 이적한 1999년생 카이 하베르츠 또한 선호하는 포지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대표팀에선 오른쪽 윙어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 독일 대표팀에서 전문적인 오른쪽 윙어를 기용하는 것보다 2차 포지션으로 밀린 선수들이 대거 오른쪽 윙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브리까지 간혹 율리안 브란트가 왼쪽 윙어로 나올 때면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오른쪽 윙어로 등장한 선수가 바로 르로이 사네. 베스트 11에선 르로이 사네가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가 독일 국대에서 확실한 주전 선수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레브 감독의 실험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티모 베르너입니다. 역대급 이적료로 첼시로 이적한 티모 베르너는
기대보다 약한 득점력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독일 대표팀 내에선 왼쪽 공격과 더불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섭렵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대표팀 12경기에서 6골을 넣어주었는데 이는 독일 대표팀 내에선 두 번째로 많은 득점, 어찌 보면 독일 창끝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나브리가 10골을 몰아치면서 다소 베르나에 대한 공격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첼시에서 부진하다는 평가와 함께 대표팀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공격의 부활에 있어 베르나의 부활도 함께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세리에 A의 기록 그 자체로 이탈리아를 대표했고 가장 이탈리아인스러웠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